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예전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프로 막- 불참러. 네, 프로 불참러로 막 화제가 됐을 때 나도 미쳤나 봐. 근데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 모를 때. 네, 저 전혀 모를 누나 전혀 모를 때. 일면식이 없을 때 근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안녕하세요, 세호 씨. 저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 유치원 졸업식 왜 안 오셨어요? 아니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그게 되게 맞아요. 이게 뭐죠? 유행. 네. 네. 뭐 막 챌린지처럼 그래서 그래서 번호를 모르는데 번호를 땄어 모르는 사람. 아 그 챌린지 하려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요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걸 해야지.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지. 다 핸드폰 그거 보고 있었어요. 삐삐삐삐삐삐 했더니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세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할 때 누나가 저 지금 감기 걸려서 문자로 해요 문자로 해가지고 네, 문자로 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나 그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제가 다시 문자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이게 저 일단은 곧 김희선 씨가 작품이 좀 지금 좀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속보이고. 아 뭐가 속보여? 아니, 아니, 보통 다 그렇게 또 나오시고 예 그런 네. 거 너무 뭐 20년 거의 20년 만에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인데. 네, 저도 예고편 봤는데 달짝지근해. 네. 그죠? 예, 요게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유해진 씨 역할은 오직 과자만 연구하는 과자 연구원. 연구원. 네, 과자 회사의 연구원이고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우연히 치호 씨의 그 순수함에 반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달달한 얘기예요. 유해진 씨의 첫 멜로.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김희선 씨가 또 상대 역으로 함께 또 호흡을 맞추신. 스킨십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적극적으로 막 아, 스킨십을 조금 하는. 덮쳐요 오빠를.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두 분의 좀 호흡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첫 두 분의 그 연기 호흡이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첫 촬영을 하는데 오빠 촬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자전거를 타고 저를 응원해 주시러 정말 서프라이즈로 딱 깜짝 나오신 거예요. 그 오빠랑 전화하는 씬이 있는데 전화 맞춰주고. 그 사실 전화 맞춰주는 건 현장에서 네, 다른 분이 현장에서 하고. 뭐 우리 조연출 분이나 누가 이렇게 읽어줘도 되는데 야. 근데 오디오 물린다고 쫓겨나긴 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저하고 오빠의 그런 로맨스이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일 그냥 중요하죠. 너 첫 촬영하는 거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아니 이게 저 영화 속에서도 유퀴즈가 등장한다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우리 다 알죠. 아 유해진 씨가 유퀴즈 한다던데. 맞아요. 예. 저 예스예요. 아. 유키?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김밥 창고. 아, 우리 달짝지근해가 유키즈랑 연관이 많네요. 어릴 때부터 그 좀 수제로 소문이 좀 자자합니다. 요거 저도 본 적 있어요. 그 연하의 그 필기 노트가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야, 나 이거 깜짝 놀랐네. 야, 와 이게 네. 아니 이게 감탄이 절로 나. 이거 거의 인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참고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고. 그래서 항상 오른손 연필을 쥘 때 이제 부딪히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네. 그 손가락이 항상 조금 약간 부어 있어요. 그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자기가 이제 직성이 풀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다른 육아법이 좀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해서 혼나도 보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그래도 집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 집 분위기가 약간 공부를 맞아요. 좀 뭐 할수 부모님이 있는- 막 책을 좀 가까이 네. 하신다든가. 저는 그냥 아이 앞에서 늘 대본을 같이 책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아빠는 워낙에 책을 좋아하고요. 저는 대본을 보고요. 단역이나 예를 들면 이제 조연 없이 이제 바로 주연으로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가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17? 16?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을 만드신 그 최상식 그죠? 아, 네. 그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얘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워낙에 짤이란 말 해도 돼요? 예. 아 그래. 아, 예, 그럼요. 짠, 네. 짠, 짠. 부어라 마셔라도 되는데요, 뭐.
짤을 봤는데 국장님이 제 얘기를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동산의 달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와집 돌담 안에다가 김희선을 숨겨놓고요. 큐 주면 김희선이 이렇게 쏙 바깥을 내다보면서 달 올라오고 그래서 카메라맨이 김희선이 싹 올라오니까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게 나와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기억이 나세요? 너무 나죠. 근데 저를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이 그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언이 아니군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냥 담벼락 밑에서 일어났거든요. 연기를 요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웃어라 뭐라 안 하고 뭐, 그냥 야, 일어나기만 좀- 해라. 희선 씨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없이. 감정 뭐 웃어라. 그러니까 웃긴 웃어라. 어. 근데 거기서 뭐 네가 이 세상을 봤을 때 그 신비로운 눈빛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어나. 담벼락에서 웃으면서 일어나기만 해라. 구체적인 어떤 요구를 했다라면 몰랐을 위축이 좀. 예. 그걸 모르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연기를 1도 안 하고 정말 잡지 표지하고 광고하고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연기를 배울 틈도 없었고 근데 거기서 사또의 수청을 들라 막 이러면서 주리를 틀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런 군인들이 주리를 트는 척만 하지 진짜 주리를 못 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안 아픈 것처럼 너무 안 아파. 하니까 네. 누가 봐도 가짜고 네. 티가 나는데. 못 들어요, 뭐 수청 못 들어요, 막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주리를 안 트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국장님이 야 진짜 쟤 좀 틀어라. 너무 되겠다. 연기가 안 되니까. 아. 그래갖고 그 주리 트는 분한테 귓속말로 리허설 땐 하지 말고 슉 가면 한 번만 세게 틀어라. 그래갖고 진짜 틀은 거예요. 와, 저 당해봤는데 장난 아닌데 아파요. 이거. 그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진짜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속에서 양쪽에서 튼 사람들을 겁나 째려봤어요. 근데 이제 컷을 안 하셨으니까 해야지 계속. 대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가 났어요. 네. 근데 최상식 국장님이 오시더니 미안하다. 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진짜 틀라고 했다. 근데 이게 참 그 국장님께서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디렉션을 멋지게 주시네요. 그렇죠, 맞아. 요게 이제 사실 앙드레김 패션쇼의 가장 또 이 엔딩 장면으로 아, 그렇죠. 이게 저 기억에 남는 인물이 맞다. 김희선 씨예요. 김희선 씨가. 네, 이건 사실 병원이 오빠랑 저랑 처음 하기 시작했고요. 하기는. 만들기는 병원이 오빠가 이제 야, 이거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달달하게 해볼까 해서 이제 그게 두 분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뭔가 저는 고 앙드레김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만드신 마지막에 그런 그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피날레 그런 둘의 맞아요, 맞아요. 네, 웨딩 마지막 시그니처 포즈가 네네. 됐죠. 평생을 좀 아름답다라는 말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제 어떤 분이 쓰신 글이에요. 진짜 예쁘다를 넘어 상사병에 걸릴 정도는 김희선 씨가 유일하다. 인간 수명이 100년도 안 되는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의 미모다. 야, 이거 참 글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까? 정말이야. 다들 아니 이런 천재죠.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이제 20대 때 들었을 때는 너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재수없게 들릴까 봐. 아니, 왜요? 내가 봐도 이쁘니까. 잘해. 아, 재밌어. 김희선 씨가 참 재밌어.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30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40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대 때 더 뭐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진짜 저한테 이쁘다고 한 사람한테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줄 걸. 우리 남편께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남편께서도. 근데 남편이 제일 불쌍해요. 왜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촬영할 때는 정말 한껏 꾸민 것만 보는데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3일 안 감고 파자마 입고 늘어진 모습만 보니까 어이구 저 배 봐라 배 봐라. 자기는 너무 볼 거 안 볼 걸 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저도 이제 사실 집에 있을 때는 한 3일, 4일 안 감거든요. 집에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일을 안 감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각자 스타일 있죠. 뭐 집에 자기 집에 있는데. 아니, 또 근데 머리가 좀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좀 가렵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긁으면 되죠. 지금도 보면 서로 약간 좀 뭐 호칭이나 애칭이 아직 똥? 방귀. 방귀 똥은 안 텄어요. 볼 일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아직도 물 틀어놓고 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의 예비 부부들에게 그거를 좀 안 트는 게 훨씬 더 부부관계에 좋습니까? 그건 뭐 근데 스타일이에요, 각자. 스타일이요. 컸어요? 저희들은 뭐 컸어요? 그냥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뭐 생리현상.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은 뭐 서로 그냥 오케이. 뭐 안 트니까 좋은 점은 서로 이제 약간 신비한 게 조금. 약간 근데 물까지 틀어놓고 소변을 보진 않는데 이제 물까지. 네, 근데 저는 물까지는 안 트는데. 남편께서. 네, 그분은 물 틀어놓고 이제 다 해결을 하시는데. 이게 또 참 근데 이거 안 좋은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는데 들으면 당황돼. 왜냐면 평소에 안 텄는데. 한 번도 안 들으니까. 한창 때는 주량이 얼마 정도 되셨던 겁니까? 어떤 걸요? 소맥으로 했을 때. 네. 소맥만 했을 때 한 20잔? 야, 20잔이면. 근데 예전에는 20잔도 요즘 20잔이 아니에요. 그 작은 잔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5대 5라면 가득이잖아요. 지금은 가득해서 20잔이면 지금의 한 40잔. 40잔. 그럼 혹시 그 숙취는 없으세요? 제가 와인을 조금 요즘 잘 안 마셔요. 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뭐가 있냐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와인을 마셨는데 잤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욕실에 막 피가 그래. 그다음부터는 와인은 좀 안 마시게 됐어.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사실 와인이. 와인인데. 그 저는 술을 먹으면 또 아이스크림 단 거가 땡겨요. 근데 또 그 다음날 피가 카페트에. 알고 보니까 빅빅을 많이 먹어갖고 너무 피가 있길래 냄새를 맡아봤더니 빅빅이 팥이야 팥. 진짜 에피소드 부자다. 아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드신다고 그죠? 요즘에는 체력이요. 어떻게 해서 늘린 주량인데. 줄고 있어. 아까워 죽겠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돈을 들여서 늘린 줄량인데. 이렇게 줄 거면 투자를 할 걸. 술을 좀 안 먹어야겠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요? 네. 왜요? 아니 그래서 건강 검진을 이제 하잖아요. 네. 이제 일주일에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진표 작성을 하는데 이제 그럼 술은 종류를 무엇을 드시나요? 그래서 뭐 소주, 양주, 막걸리, 와인, 샴페인 뭐 다 체크를 했더니 거기에 갑자기 빨간불이 떠요. 2개만 선택을 하래요. 솔직하다. 김희선 씨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가 이런 솔직함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김희선 씨 하면 또 별명이 또 굉장히 좀 많은데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 있어도 12시를 안 넘긴다고. 12시 되면 취하니까 생각이 안 나나 봐. 고민에 대한 걸. 아니 근데 실제로 성격이 좀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6년 제가 쉬었어요. 그때 약간 좀 위축되는 건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아이한테 이제 젖병을 물리면서 TV를 보는데 저랑 같이 활동했던 배우들이 너무 좋은 작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이제 애 엄마를 안 되나? 막 이런 그때는 조금 많이 혼자서 이렇게 좀 괴로워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 김희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김희선 씨는 늘 좀 당당하고 솔직하고 뭔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워낙 저는
약간 수식어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뭐 예쁘다 이러니까 이제 나는 예쁘다란 말로 지금까지 그나마 버텼는데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었는데 이제 나는 뭘로 대중 앞에 서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다작을 안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네, 촬영 현장이 이제는 너무 즐겁고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걸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준 사람이 있는 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환자한테 눈 떼지 마시고요. 발달사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런 거지 같은 데 수술을 했으니까 감염이 있을지 몰라요. 저 남자가 딱 이 만년필이에요. 쓰다만 준 거라 딱히 별 볼 일 없지만 내 손때가 묻어서 버리기 너무 아깝지. 특히 남이 뺏어가면 그건 내가 못 참지. 아 이게 또 한편으로 오랜만에 또 복귀작이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막 이런 아이가 있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조금 생소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이제 그 전에 하지 않으셨었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저물어 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냥 내 상황에 맞는 내 역할을 하는데 왜 내가 우울해하지? 맞아요. 맞아. 나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역할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반응도 너무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떠올리면은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나한테 들어온 역할을 10대, 20대, 30대가 하면은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역이잖아요. 이건 나만 소화할 수 있는 내 나이대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아, 그치. 이 역할 내가 해야지. 누가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를 하라 그래서 그 역할은 좋지만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긴 해요.